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5일 저녁 6시 10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정순신 변호사, 검찰 출신입니다. 정순신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의 가장 중요한 부서장입니다. 경찰 약 13만 인력 중에서 3만 명이 수사 부문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3만 수사 경찰을 지휘하는 그 조직의 규모로 보면은 검찰을 능가합니다. 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정순신 검사 출신 변호사를 임명하면서부터 경찰청 안에서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아들이 이른바 학교폭력, 이 경우에는 언어폭력입니다. 언어폭력과 관련해 가지고 전학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은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을 하고 대통령실이 이를 수용을 했습니다. 본인 의사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사검증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정순신 본부장은 현재는 본부장이라 해야 되겠는데요. 아직 사표가 정식으로 수리되지 않았으니까 정순신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과는 대검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일했고 한동훈 법무장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그래서 경찰 수사 지휘권자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을 임명을 했다. 이런 구설수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직후 자신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한 유명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던 정 변호사의 아들은 기숙사의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하여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처분을 받았습니다. 정 변호사 측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사퇴 요구에 이어 여당에서도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 정 변호사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정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 가족 모두 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자, 정 변호사의 지원 철회에 따른 인사조치로 이제 전국 3만 수사 경찰을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직은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상당히 예언적인 제목으로 이 인사를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경찰, 기업, 경제단체에서 연이어 나오는 납득 못할 인사다. 이 인사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를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정면으로 반박한 조선일보 사설이 나온 직후에 결국 이런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정순신 본부장이 사표를 내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최근 경찰과 민간기업, 경제단체에서 한 인사를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를 임명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3만 명이 넘는 전국 수사경찰을 총지휘하는 자리다. 정 본부장은 윤 대통령과 대검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일했다. 한동훈 법무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 수사 지휘권자로 꼭 검사 출신을 임명해야 했느냐는 불만이 나온다고 한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수사권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검찰 출신이 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은 정부가 출범 이후 연속으로 경찰을 무시하는 듯한 인사가 계속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게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 외에 KT에서 벌어지는 일도 마찬가지다. 구현모 KT 대표가 연임을 포기하고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은 정부의 압력 때문으로 알려졌다. 구 대표는 재임 중 영업이익을 40% 늘렸다. 주가도 62% 올랐지만 전 정권 때 선임됐다며 무조건 나가라고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KT 인사에 개입할 근거가 없지만 결국 뜻을 관철했다. 그런데 구 대표 후임으로 내정설이 도는 사람은 IT 통신 경영의 경험이 없는 70대 후반의 고령 인사라고 한다. KT는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된 첨단 회사인데 선거 공신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전국 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에 정치권 인사인 김병준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임명된 것에 대해서도 재계는 대부분 의아해하는 반응이다. 김 대행은 대선 캠프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위원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정경련이 아무리 자기 회장 후보를 찾지 못했다고 해도 경제단체 회장 직무대행을 정치권 인사가 맡는 것은 유례가 없고 모양이 이상하다. 이 인사에 대통령실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과 정권은 인사 권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인사권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이런 경고였는데 하루도 안 가서 이게 적중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인사에서 검사 출신을 좋아한다는 것이 하나의 이 관성이 되어 말았습니다. 검사 출신을 좋아한다? 검사 출신을 좋아하는 건 좋은데 하필 검찰과 견제 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경찰의 핵심 요직, 어떻게 보면 경찰청장보다도 실무 권력이 더 중요한 국가 수사본부장 자리에까지 이런 인사를 했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참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도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당대표로 점지해가지고 노골적으로 민대수부터 이런 사달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아닙니다. 검찰총장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은 실패합니다. 정치에서 실패합니다. 그런데 정치의 상당 부분은 인사입니다. 사람을 다루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점검, 자기 점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